자, 오늘은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이제 지원하는 JWT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WT 기본 개념에 대해서 진행할 텐데요. 자, JWT는 JSON 웹 토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줄여서 JWT인데, 어떤 개념인지 한번 볼까요? 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유즈 네임 패스워드 오센티케이션 필터, 얘가 이제 작동하는 방식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쿠키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 세션 아이디라는 이 쿠키 값을 이제 받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저가 동일한 접속에서 이제 다시 또 그러니까 같은 세션에서 다시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뭐 다른 페이지를 접근하려고 하면 매번 로그인하게 하진 않겠죠. 이때 이제 서버 쪽으로 이 제 세션 아이디라는 쿠키 값을 이렇게 요청에 같이 실어서 헤드에 보냅니다. 그럼 서버는 이제 이 세션 아이디라는 이 문자일 값을 이용해서 얘는 이 특정 클라이언트와 관련되어 있는 HTTP 세션 객체를 찾아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의 그 시큐리티 컨텍스트가 저장되어 있죠. 동일한 세션 동안 여기에 있는 이제 오센티케이션을 찾아서 인정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까지 이제 했던 게 이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방식이에요. 자,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이제 단점이 있을 텐데요. 자, 세션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큰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또 보자면요. 유저가 로그인을 하면 이제 서버에서는 이 토큰 방식을 사용하면 토큰을 생성한 뒤에 HTTP 세션이라는 객체를 뭐 어떤 사용자의 연결을 위해서 동일한 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냥 토큰만 내려주고요. 다시 연결이 끊겨요. 이제 이 사용자와 서버 간에 어떠한 연결 정보도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스테인리스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토큰을 내려주면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만약에 유저 A가 서버 A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토큰을 내려주니까 어떤 토큰이라는 문자일 값을 내려주니까요. 이제 한번 인정을 받았다면 이 서버 2로 이제 갈 때 어차피 이제 이 사용자 A의 어떤 동일한 어떤 연결이라는 이 세션을 우리가 이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ATP 세션 객체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제 분산 환경에서 여기는 좀 설명이 빠졌지만요. 뭐 얘가 서버로 1로 로그인했는데 뭐 서버 2로 왜 로그인하겠어요? 그 설명이 빠졌죠. 왜냐면 이 서버 이 1, 2를 자꾸 저번 시간에 여기 멤버장에 잠깐 끌어놨지만 서버 1만 있다면은 뭐 클라이언트 인정을 받았는데 얘가 죽어버리거나 너무 로드가 이제 많아져 버리면 이제 응답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현업에서는 서버 한 대만 우리가 서비스하기 위해서 이제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이렇게 여러 대의 서버를 클러스터로 이렇게 이제 묶어줍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나중에 클라우드 들어가면은 쿠버네티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쿠버네티스는요, 이제 이 서버 1, 2, 3를 뭐 이렇게 묶어준다. 이게 엄청 말은 쉽지만 엄청난 설정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뭐 옛날 같으면은 실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가 이거 세팅을 하려면 뭐 한 달, 두 달씩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쿠버네티스 쓰면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요. 뭐 클러스터 구축했다. 그럼 이제 얘가 이게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면 또 마스터 역할을 하는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얘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얘가 로드 밸런싱을 해서 제일 부하가 작은 곳에 뭐 예를 들어 서버 3으로 만약에 요청을 리다이렉트 했다. 그럼 이제 얘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동일한 인정을 받았는데 동일한 뭐 한 인정 받았으니까 내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를 하나의 세션으로 보자면 뭐 다음에 요청하면 얘가 또 서버 1으로 이렇게 요청을 보낼 수도 있어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체가 클러스터 단지처럼 그냥 하나죠, 하나. 안에 뭐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냥 얘를 그냥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연결해서. 근데 단지 이제 서버 쪽에서 이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얘를 통해 인정받았는데 다음에 얘한테 이제 이 클러스터 마스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요청을 위임시켰다. 그럼 여기는 HTTP 세션 객체가 없죠. 머신이 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얘가 얘를 통해서 받았던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얘한테 연결해서 세션 객체 찾다 한다면 못 찾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뭐 이렇게 이제 서버 3이 있었다면 여기 세션 객체 생성했으면 동일한 클래스 있는 모든 컴퓨터들을 다 이 세션 객체를 다 복제를 해서 이렇게 이제 동기화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서버 1을 통해서 이제 내가 자, 클러스터 마스터로 이제 먼저 연결을 하고 이제 서버 1을 통해서 내가 로그인 인정했다. 뭐 2가 됐든 3가 됐든 그럼 얘가 이제 어떤 문자열을 이렇게 이제 전달받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토큰 문자열을 받아요. 그럼 이제 얘는 이제 다음에 얘를 통해 인정받았다면 뭐 얘나 동일한 토큰 가지고 이렇게 어차피 여기에는 세션 객체를 저장 안 하거든요. 세션 객체를 생성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 토큰만 가지고 얘한테 가도 되고 얘한테 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스테인리스다 상태를 유지 안 한다 해서 이제 스테인리스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어떤 통값을 내려줍니다. 세션 아이디는 아까 상태가 유지되었죠, 그죠? 자, 이제 세션 방식에 있어요. 제 세션 아이디는 키로만 활용될 수 있는 얘는 이제 의미 없는 값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값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 오늘 배우게 될 그 JWT 자, 토큰 그 구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또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JWT라는 이름의 그 토큰을 내려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토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인정할 때 이 서버가 있었다면은 여기에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했던 뭐 유저네임이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무튼 어떤 정보가 되었던 이런 데이터를 이 토큰 문자에 담아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다음 이제 다시 이제 얘가 이쪽으로 만약에 토큰을 받았다면 이제 그 유저 정보를 보고 똑같이 이제 인정 처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직 개념 설명입니다. 여기 이제 토큰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이거 한번 더 정리할게요. 세션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별도의 저장소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요청하면은요, 서버는 메모리에다가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HTTP 세션 객체를 하나씩 메모리에 띄우고요. 자, 이 클라이언트 접속하실 때 이제 각 클라이언트마다 접속하면은 접속이 종료될 때까지 HTTP 세션 객체가 생성되고 얘는 세션 종료할 때까지 여러 번 연결하더라도 세션 아이디를 통해서 이 세션 객체를 찾아서 연결 정보를 확인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근데 토큰 방식을 사용하면 이 세션 객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 세션 별도의 저장소가 필요 안 해요. 아까 이것도 얘기했지만 서버, 분산, 클래스 단계 같은 확장성이 아주 좋다 이 말이죠. 근데 한 번 제공된 토큰은 회수가 어렵다. 그러니까 인마가 이야기에 이제 토큰을 줬어요. 여기는 이제 이 토큰은 어떤 정보도 저장을 안 합니다. 좋긴 줬는데 얘가 이걸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션 객체 같은 건 어땠습니까? 여기 이제 세션 아이디가 있는데 얘가 이제 내려받았단 말이야 만약에. 그러면 그 세션 아이디가 인마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의미 있는 정보 한 개도 없거든. 단지 이 서버에 있는 HTTP 세션 객체를 찾기 위한 문자입니다. 회수한다는 의미는 이제 이 서버 쪽에서 그 세션 객체 다 날려버리면은 얘가 갖고 있는 세션 아이디, 제 세션 아이디는 아무 필요가 없죠. 뭐 이걸 회수한다고 굳이 표현하자면 그지. 회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 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세션에다가 뭘 저장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션을 이용 안 하기 때문에 얘는 토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커가 이 토큰을 만약에 낚아챈다면은 이제 좀 보안상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 유효 기간을 이제 짧게 합니다. 토큰에는 또 그 사용자 정보도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청했다. 로그인하잖아. 그죠? 그럼 토큰을 내려줄 때 이제 이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을 이 토큰에다가 이 문자열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저 정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내릴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이제는 패스워드 이런 거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토큰이 아까 뭐 마치 이제 어떤 스트링 문자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JWT 자, 이 토큰의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면은요. 자, 여기 JSON 웹 토큰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처음에 있는 정보가 헤더예요. 자, JWT의 이 토큰의 구조를, 이건 이제 문자열입니다. 이제 구조가 제일 첫 번째 요 나오는 요 앞에는 헤더, JWT 헤더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 있는 게 실제 데이터. 이게 바디 부분입니다. 페이로드. 그 다음에, 자, 이 두 개의 문자열은 여기서 여기 내려주는데요. 앞에 두 개의 부분을 뭐 이렇게 암호화해서 내려주지가 않거든요. 암호화해서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토큰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보내는데 이 토큰을 누군가가 낚아채면은 지도 보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일종 이제 전자 서명을 우리가 이제 시그니처 일종의 이제 우리 공인인증서로 보자면은 이 데이터가 위변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전자서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얘는 아까 암호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엇이 이렇게 뭔가 암호화처럼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암호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제 첫 번째 거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자 JWT 헤더 부분입니다. 이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헤더 부분입니다. 뭐 JWT 토큰을 이게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받는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로그인이 이제 일단 로그인을 다 성공했다 이거지. 자, 로그인 성공하면은요. 자, 성공하면 서버 쪽에서 인정이 됐으니까 일단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정이 되면 토큰 값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는데 자, 요게 이제 내려가는 토큰 값이란 얘기죠. 그게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 헤더라는 거죠. 자, 이제 헤더는 뭐 하는 데 쓰느냐? 자, 볼까요? 헤더는 JWT를 이제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것입니다. 다시. 이게 JWT 토큰인데, 야가 진짜 맞나? 안 맞나? 이게 진짜 서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뭐 토큰 받았는데요. 얘가 뭘 요청할 때 지 마음대로 그냥 헤더, 페이로드, 아까 시그네이처로 이루어진 이 토큰 문자를 지 마음대로 보냈다. 얘가 내려준 게 아니고 지 마음대로 보냈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해커가. 그럼 이걸 검증을 해야 되잖아. 지 마음대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얘 이 서버에서 이 JWT로 내려보낸 이 문자열 자체가 제대로 된 놈이다. 자, 이렇게 내보내줬는데 임마가 다시 이제 로그인할 때 이 토큰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인정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의 리소스에서 끄는 건 네가 인정해 라고 하는데 이 JWT가 그러면은 제대로 된 놈이냐 라는 거를 그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검증하기 위한 정보예요. 검증하기 위한 정보라는 게 뭐냐면 자, 나중에 이제 또 그 말씀하겠지만 이게 헤더 부분이고 이게 페이로드는 자, 암호화돼서 넘어가지가 않아요. 암호화돼서 요거는 넘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평문을 그냥 일반 평문을 어떻게 한다? 저기 UTF-8로 인코딩하고 이걸 베이스 64로 다시 인코딩 했는데 이게 암호화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디코딩해서 자, 그러면 헤더 부분에는 뭘 그러면은 UTF-8로 바꿔가지고 자, 이걸 UTF-8 형식의 문자열로 바꿔서 그건 그냥 텍스트잖아.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베이스 64 URL
우리가 이제 URL을 보낼 때, 자, 베이스 64 URL, 자, safe로 인코딩한 값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URL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문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URL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이제 보내는 문자를 이렇게 URL의 문법에 우리가 이제 틀리지 않게 이렇게 특정 형식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디코딩하면 다시 원래 문자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헤드 있는 부분이다. 헤드.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이게 이제 알고리즘 이름이 얘고요. 요 키 아이디라는 이 키로 이게 이제 또 키 아이디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JWT는 이제 이 헤더 부분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페이로드 이게 바디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바디 부분이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플레인 텍스트예요. 평문이에요. 평문.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베이스 64로 인코딩한 것 뿐이야. 그냥 얘를 인코딩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와 얘를 각각 우리가 인코딩을 하면 자 요렇게 됐다고 보자고요. 이건 해커 입장에서 이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아무하고 전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냥 아까 우리가 인코딩 방법에 따라 다시 디코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버가 내한테 자 서버 쪽에서 이제 토큰을 내려준다 이거지. 토큰을 내려주는데 자 헤더와 이렇게 됐는데 내려줄 때요. 요 두 개의 요 문자열을 더해가지고 자 이걸 더해서 우리가 이제 해시 함수라는 게 있죠. 해시 함수. 봐봐. 자, 우리가 이제 해시 함수라고 얘기할게요. 자, 이러면 좀 더 쉽게 이제 이해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특별한 문자열을 보냅니다. 어떤 문자열을 여기다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그 다음에 임의의 문자 아무 상관없어요. 임의의 문자를 이렇게 또 하나 더 보냅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제가 수업했는 거 들어 했는데 안 들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진짜 너무 머리 아프다. 네, 들어 했는데. 자, 이제 이 스트링을 인코딧 그냥 인코딧 뭐라 그럴까? 그냥 이걸 시그네이처라 그럴게요. 그냥 SIGNATURE 시그네이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시그네이처는 여기에 특정의 어떤 보안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안 알고리즘에 따라 여러 해시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요게 뭐냐면 아까 자, 이 스트링이 이렇게 할게요. 요 스트링이 뭐냐면 아까 헤더 JWT 토큰의 헤더 더하기 자, 페이로드 이 두 개의 문자를 더해서 특정 해시 함수로 보안 어떤 알고리즘 함수로 넘겨요. 자, 그러면 이제 해시 함수는 우리가 이 알고리즘마다 다 틀리는데 어떤 거는 256개의 문자, 어떤 거는 뭐 이 두 배 해당하는 512의 문자야. 어떤 거는 뭐 1024의 문자열 길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시 함수는요, 각각 알고리즘에 따라 이게 길을수록 보안이 강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각각 이건 알고리즘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헤더에 있는 글자 수가 몇 개든 뭔가 상관없이 이 알고리즘이 적용되면은요, 이제 보안 알고리즘이 적용되면은 특정 길의 문자열이 만들어지는데, 그지? 그러면 또 생각해 보면 이제 특정 길의 문자열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그러면 다시 그냥 해시 함수가 뭐 있는지만 알면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뭐 이렇게 임의의 문자를 막 여기다가 넣어서 뭐 암호 패스워드 막 이렇게 이제 해서 다시 내가 이제 원래 이 변경된 값이 뭔지를 또 알아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원래의 요거 더하기, 자, 요거 시크릿 키라 그러는데, 시크릿 키라 그래요, 이제. 어떤 문제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마의 원본. 자, 인마만 넣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문자를 알아내면, 나는 이미 문자를 막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거지. 내가, 이 문자열 조합을 어떻게든 해킹을 하면은요, 이것만 내가 알아내버리면은, 자, 이제 이 해시 함수. 자, 이게 어떤 해시 함수인지 알면은,
이게 이제 얼마든지 이 값을 또 추적해서 같냐 같으면 뭐 로그인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섞어요. 이미에 그러면 내가 자 해커가 이 두 개는 되더라도 이 여기다가 그냥 같이 섞은 얘가 뭔지를 모르면 절대로 원래 원본 값을 알아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단지 그지 자 단지 이 해시 함수 딱 정해져 있는 얘 있잖아. 얘만 가지고 해시 함수를 통과하면 맨날 같은 값이 나올까 얘가. 그 알고리즘이 뭘 쓰는지 알면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섞어. 이렇게 섞어요. 그럼 해커가 이제 그럼 이걸 해킹하려면 원본 헤더와 페이로드가 뭔지를 이제 해킹하려면 이것까지 뭔지 이제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것까지 해킹되면 이제 끝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 이게 이제 JW 토큰의 요 마지막 시그네이처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 시그네이처 부분은 헤더 더하기 페이로드라는 문자열을 특정 보안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해시 함수를 자, 해시 함수에다가 시크릿 키를 섞어서 나온 문자열이 시그네이처가 됩니다. 요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요청했는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해커가 지 마음대로 그냥 아까 뭐 헤더와 페이도를 갖다가 섞어 해가지고 이 토큰을 보낸다라고 보자고요. 보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 시큐리티 환경에서 이 실행 환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해커가 보내는 문자를 받아보겠죠. 받아보고 야, 임마가 보내는 헤더와 페이로드가 날아오는데 이렇게 위 변조해서 날아오는데요. 얘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시그네이처만 보면 자, 그러면 헤더와 페이로드를 아까 해시 함수에다가 이 해커가 보내는 헤더와 페이로드를 이렇게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서 자, 원래 서버 쪽에서 서버 쪽에서 내려 보낼 때 사용했던 시크릿 키하고 같이 해시 함수를 통과시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뒤에 부분이 자, 이게 헤더, 이게 페이로드, 이게 시그네이처, 일단 사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얘와 자, 해커가 보내는 의 조합을 가지고 이렇게 서버 쪽에서 다시 해시 함수 더하기 시크릿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 값이 안 나와요. 이 값이 안 나온다면은 임마가 위변조 됐다는 얘기죠. 위변조가 됐다는 얘기. 지 마음대로 적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JWT 토큰이 해커에 의해서 위변조 됐나 안 됐나는 원래 요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헤더와 페이로드를 서버 쪽에서 사용했던 해시 함수와 시크릿도 쥐가 알고 있잖아요. 서버 쪽에서. 그걸 해보니까 이 값이 안 나와요. 이 값이 안 나오는 게 날아온다고. 그러면 이제 해킹됐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JWT에 제가 요 얘기했냐면 헤더에 그러면 이제 내가 분명히 서버 쪽에서 이게 이제 저장이 안 돼요. 서버 쪽에 이게 저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날렸다 이거지. 서버 쪽에서 그러면 이제 이전에 쥐가 보냈던 그 토큰하고 맞나 안 맞나 위변조 됐나 안 됐나를 어떻게 체크하냐면은 자, 헤더에 있어요. 헤더에 서버 쪽에서 사용했던 그 보안 알고리즘 해시 함수 이름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키 아이디 아까 시크릿 아이디를 섞는다 그랬죠. 시크릿 키를 섞어서 한다 그랬잖아. 맞지? 시크릿 문자에 얘입니다. 얘를 뭐 어떻게 섞든 상관이 없어요. 뭐 어떤 문자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자 요걸 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서 받았던 토큰을 보내면 서버 쪽에서는 이제 JWT 토큰의 헤드를 이용해서 이 토큰 값이 위변조된지 않았나를 어떻게 한다? 검증하는데 사용한다. 요거는 이제 검증할 때 사용하는 이론입니다. 요게 이제 문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페이로드. 자, 페이로드에 이제 실제 일단 데이터. 자,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이제 이 페이로드 부분에 바디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인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해커가 그러면 알아서 보내비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보내더라도 이 시그네이처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시그네이처 부분이 만약에 잘못됐다. 그럼 여기 이제 사용자 그걸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 토큰이 위변조됐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자 그럼 어쨌든 이 JWT의 페이로드, 그러니까 바디 부분에 자 이제 저장되는 각각의 필드를 클레임을 합니다. 일단 용어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거를 코드로 다 구현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서버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 로그인합니다. 인정이 됐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패스워드하고 다 비교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토큰을 내려주고 야는 이제 쿠키에다 있는 토큰 가지고 그냥 프리패스합니다. 이제 프리패스 쭉 할 거래 그지? 서브 쪽에서 토큰을 생성해서 내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서브 쪽에서 토큰을 생성해서 내려주는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코드로. 이때 이제 요 용어를 아셔야 된다는 게 이제 이 페이로드에 보면 이제 인증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필드를 뭐라 그래요?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클레임.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클레임에 유즈네임을 포함을 시킵니다. 이제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로그인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토큰 가지고 접근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즈네임이라는 이 객체를 가져와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크릿 컨텍스트의 오세트임 객체로 그렇잖아요. 연결을 할 때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연결하면 이전의 방식은 세션에다가 시크릿 컨텍스트를 저장했거든요. 이제 저장을 안 한다 이거야. 저장을 안 하거든. 시크릿 컨텍스트는 저장이 되어 있어야 그 이후에 쫙 인정 처리를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안 하니까 얘가 로그인 할 때마다 이제 그러면 오센티케이션 객체는 생성해야 되거든. 오센티케이션 객체는 생성해야 되고 그때마다 매 요청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저네임을 페이로드의 본문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또 페이로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 issued at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브젝트가 이제 뭐냐면은요. 여기 이제 페이로드의 본문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SUV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걸 뭐 서브젝트라 그래. 이건 이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용자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사용자 이름이 되겠고, 그 다음에 issued at, 그러니까 토큰이 자, 생성이 되어서 발행된 시간이 issued at, issue가 발행하는 뜻이죠. issued는 수동태고, 그래서 issued at 해서 이렇게 발행된 시간. 그 다음에 expired, 이 토큰을 뭐 무한대로 그냥 이제 만료가 안 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걸 좀 짧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게 해킹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료 시간 expired 만료 시간을 이렇게 이제 제이선 형식으로 이렇게 일단 만들어냅니다. 여기다 패스워드 같은 거 넣으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튼 페이로드 역시 헤더와 마찬가지로 암호화되지는 않습니다. 얘를 이렇게 제이선 형식으로 이 정보를 바꾸고 UTF 파일로 인코딩하고 베이스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베이스 64로 이제 변경한 그냥 일반 그냥 데이터일 뿐입니다. 평문이에요, 평문. 다시 디코딩하면 원래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제대로 인정을 못 하겠죠. 이게 이제 얼마든지 위변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 하세요. 또 정확하게 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대로 또 인정 처리 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시그네이처. 자, 앞선 헤더와 페이로드는 암호화하지 않고 그냥 제이슨을 UTF 파일로 베이스 64로 변환한 데이터입니다. 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데이터예요. 자, 두 개만 있다면은 이 토큰에 대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JWT 구조의 가장 마지막에 이제 시그네이터 토큰. 요거 자체는요, 요 시그네이트는 뭘 하기 위해서 이 토큰 자체가 진짜인가, 위변조 되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용도로 씁니다. 이제 시그네이처는. 헤드는 JWT를 그럼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려면, 그지? 판단을 하려면은 일단 헤드와 페이로드를 가지고 해시 함수 가지고 이렇게 시크릿 키와 함께 해서 자, 이 전자 서명한 부분과 일치하냐? 아, 그러면은 이제 진짜네, 아니네. 그럼 진짜네, 아니네를 판단하려면 이 헤더 부분과 페이로드가 어떤 해시 함수와
어떤 시큐리티 가지고 시큐리티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암호화됐는가. 또 암호화됐고 이걸 알아야 그 이제 나중에 시그네이처 번호를 비교할 때 한번 검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헤더는 JWT를 검증하기 위한 정보, 페이로드에는 뭐 이런 뭡니까 이제 사용자 데이터, 실제로 인정이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고, 시그네이처는 또 뭐 하는 거다?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 시그네이처는 이렇게 헤더와 페이로드를 자 합친 뒤 비밀 키로, 시크릿 키로 해시를 값을 생성해서, 해시 함수가 이제 리턴하는 값을 해시라고 그럽니다. 해시를 생성해서 이렇게 암호화를 합니다. 시크릿 키로 해싱하고 다시 얘를 이제 그 해싱한 그 문자의 값을 베이스 64로 변경해서 이렇게 JWT 토큰을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은요,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헤더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이제 알고리즘 이름. 근데 아까 헤더와 페이로드를 더해서 뭐하고, 아까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뭐 어떤 해시 함수만 무슨지 알면 또 사실 또 이게 이제 바로 또 이제 뭐 좀 보안성이 좀 위험해질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임의의 시크릿 키를 더해가 시크릿 키 문자를 더해서 해싱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시크릿 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키 아이디잖아요. 또 시크릿 키를 여기다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키를 구별하는 키 아이디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실제 시크릿 키를 노출을 안 하고요. 이제 서버 쪽에서 내한테 이제 우리가 토큰을 내려 보낼 때 헤더 더하기 자 헤더도 알고 공개되고, 자 여기 보면은 JWT 토큰에는 헤더 보면은 뭐 헤더와 바디에 이거 그냥 평문이니까 다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제 시크릿 키마저도 여기다가 적어놔 버리면 뭐 그냥 거의 보안이 너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크릿 키 문자열을 직접 여기다가 적는 것이 아니라 그 시크릿 문자열이 뭐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토큰할 때 그 사용했던 그 문자열, 시크릿 키 문자열을 우리가 식별하는 그 아이디 값만 이렇게 이제 딱 공개를 시켜놨던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건 날리면은 서버 단에서 이 키 아이디를 보고 헤더와 페이로드를 해싱할 때 사용했던 시크릿 문자열을 식별해서 찾아올 수 있다. 찾아와서 그러니까 다시 내가 보낸 토큰을 헤더, 그 다음에 페이로드가 이 변전 안 된 나는 뭡니까? 다시 해시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시그네이처와 내가 받은 JWT 토큰에 이 뒤에 나오는 또 이 시그네이처와 일치하면은 헤더와 페이로드가 위변조 안 됐다는 거고, 만약에 똑같지 않다면은 위변조가 됐다는 거죠, 그죠? 맞지? 자, 근데 이제 이때 시큐리티 키는 그리고 어쨌든 또 JWT에 공개가 안 됩니다. 뭐로? 키 아이디로만 공개되고, 시큐리티 키는 어디에 보관한다? 저 서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해커가 JWT 토큰만 그냥 지금 훔쳐가가지고는 확실하게 이걸 다시 이제 해킹하기가, 원래 어떤 이 문자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JWT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알아봐야 되는 거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잖아. 키 롤링이 뭐냐면, 아까 여기에 보세요. 이 키 아이디가, 키가, 그러니까 이 시크릿 문자열이, 여기 지금 아까 해시 함수 더하기, 요 헤더, 페이로드 더한 거를 해시 함수에 넣고, 이 h, 뭐라 되어 있노? S512라는 해시 함수에 넣을 때, 자, 이거와 상관없는, 그냥 우리가 그냥 임의로 정하는, 내만 아는 거죠. 이 시크릿 키를 탁 담아갖고 섞어서, 만들어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물감 있죠? 물감만 빨주노초 파남보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팔레트에다가 막 섞어요. 마구잡이로 막 섞어. 자, 이걸 누군가 보고, 야, 내가 지금 원래 뭘 섞어서 이 지금 현재 이 색깔이 나오는지를 네가 알아봐. 아무도 못 찾겠죠, 이거. 그렇잖아요. 자, 그럼 빨구주 노초 파남보를 나는 헤더와 페이로드라고 하고 싶고, 또 여기 또 물을
또 이제 얼마큼 섞었는가, 어느 강도로 섞었나에 또 달라질 거 아니야. 맞지? 요걸 좀 시크릿 키라고 할까요? 뭐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이제 이거는 실제 물감이 아니니까 내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이제 원래 값으로 이걸 이제 복호한다고 그지. 암호화 반대말이 복호화라 그럽니다. 복호화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시크릿에서는 이것도 복호화 안 합니다. 복호화 안 해요. 내가 아이디어 패스워드 주면은 자, 임마와 임마를 암호화 시켰잖아. 아, 이게 암호화 시켰잖아요. 어디 요거 가지고. 그럼 내가 비교할 때도 어떻게 해요? 비교할 때도 내가 보내는 거 임마 가지고 똑같이 암호화 시켜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시그네이처 있는 값을 비교를 하는 것이지. 원래 뭐 내가 헤더와 페이로드 시크릿 값이 뭔지를 해서 비교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냥 비교만 하는 거니까. 진위 여부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제가 아까 키 롤링이라고 하다가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자, 이제 내가 이제 서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가지고 딱 로그인 하면은, 자, 이제 JWT 토큰이 날라옵니다. 날라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그지?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헤더도 알고, 내가 이 페이로드도 정확하게 알고, 어? 그럼 헤드를 알면 내가 이제 이 어떤 함수를 이용했는지도 다 아는데 시크릿 키를 몰라버리면은 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죠? 말짱 도루묵이잖아. 자, 그래서 이 시크릿 키를 또 내가 해킹 당하면은 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키 아이디라고 있는데 내가 이제 요청을 하면은요 서버 쪽에서 나한테 이렇게 응답을 할 때 오로지 하나의 이 시크릿 키, 자, 요거 하나의 시크릿 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청할 때마다 내가 시크릿 키가 뭐 만약에 5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랜덤하게 이렇게 시크릿 키를 적용해서 내가 응답을 받고요. 응답을 받잖아. 그리고 서버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시로 이거를 언제 해킹할지는 모르니까 언제 해킹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크릿 키를 자주 바꿔주는 거죠. 자주 키 아이디를 놔두고 자주 바꿔줄 수도 있고 또 시크릿 키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자, 이걸 키 롤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키 롤링. 그러니까 서버 쪽에 시크릿 키를 여러 개를 이제 구성하고 그때마다 랜덤하게 이제 이 토큰을 내려주는데 이때 내려줄 때 여기 키 아이디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실제 시크릿 키가 아니라 이렇게 키 아이디를 식별할 수 있는 걸 딱 갖다 놨다 이거죠. 그럼 내가 서버를 요청하면 서버 단에서는 뭐야? 이 키 아이디 값을 이용해서 시크릿 키를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헤더와 페이로드를 더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만약에 내가 시크릿 키를 하나 내가 뭐 어떤 분실했다, 해킹 당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응답한 토큰들은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없겠죠. 뭐 위험하더라도 일단 내가 이렇게 여기 키 롤링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JWT의 토큰 생성 메커니즘을 보면 시크릿 키가 노출이 되면 사실상 모든 데이터가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이제 뭐 서버 쪽에서 또 발행했던 또 모든 이제 그 토큰에 대한 값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크릿 키를 여러 개를 두고 키 노출에 대비하는데 시크릿 키를 여러 개를 사용하고 수시로 추가하고 삭제 변경해버리면 서버 쪽에서 이게 이제 뭐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그죠? 만약에 이제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내가 자주 변경하면은 이제 이걸 이 변경된 그 뭡니까 시크릿 키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더라도 나의 뭐 이 보안은 이제 안전한 거죠. 자, 시크릿 키 중에 한 개 노출돼도 다른 시크릿 키와 데이터는 안전하게 됩니다. 요걸 바로 뭐라 그런다? 키 롤링이라고 그래요. 이게 필수는 아니지만. 자, 키 롤링에는 여러 개의 키가 존재합니다. 자, 시크릿 키 한 개에 유니크한 아이디를 자, 이제 나오죠. 키 아이디라 그럽니다.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JWT 토큰을 만들 때 헤드에 키 아이디를 포함하여 제공하고 서버에서 이제 토큰 해석할 때는 키 아이디로 시크릿 키를 찾아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자, 토큰 헤드의 마지막 시그네이처를 이렇게 이제 검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키 값, 시크릿 키 값을
클라이언트로 토큰에다 담아서 내려보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이제 알아들으려면 지금 이제 이거 다 코드로 다 구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키 롤링 하는 거라든지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큰을 서버 쪽에서 발행하는 거 다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개념은 알고 있었어야 수업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실제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이 JWT 토큰을 발행하고 뭐 이 토큰을 위해서 이제 인정하는 거 이걸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이제 구성해서 처리하는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